두 번째 고수를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오자마자 문전박대. 아이들이 지금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조용해야 돼서 안 돼. 그럼 지금 촬영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용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따라오시죠. 우여곡절 끝에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요. 고수의 말처럼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책을 읽는 건지 책장만 넘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시간으로 기록 중인 고수. 자, 오늘의 최고는 20초 1분당 글자 수를 환산하니까 1883자. 우리 공동 1등 우리 두 동진이하고 수민이 그래서 11,700자. 속독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속독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속독을 지도하고 있는 김회남입니다. 아하, 속독 교육의 고수군요. 보통 속독이라고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읽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진짜로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의심 많은 담당 PD, 한 학생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책을 읽는 학생. 진짜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 이거 지금 책 다 읽은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내용도 다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책 주고 이거 한번 외워볼래요? 네. 줄거리? 무려 190장이나 되는 책. 읽은 시간은 겨우 5분. 처음에 수민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수민이는 겁쟁이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려 다니는데 줄거리를 막힘없이 말하는 학생. 설마 이렇게 잘한다고?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담당 PD.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땡땡땡 할아버지에게는 속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럴 때는 엄마보다 땡땡땡 할아버지가 더 편했다. 대목수하라. 맞아요. 오. 잠에서 깬 수민이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초록색 상상의 방에 있는 꽃뱀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는 곧 땡땡땡땡을 만들어서 불기 시작하였다. 보리피리. 오. 담당 PD의 기습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맞추는 학생.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애들도 하는 거 보면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4,680자야. 시작! 4,680글자를 다 읽고 문제까지 맞춰야 하는 높은 난이도의 대결. 자신만만하게 도전한 PD. 그 결과는? 20초, 24초, 이제 시간 적으세요. 26초. 이거 참 난감하네. 잘 읽었습니다. 네. 스피드 시간은 7분 2초 걸렸습니다. 책 읽은 시간, 문제풀이 모두 완패를 당한 담당 PD. 이제 좀 믿음이 가요?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쏟아지는 궁금증.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빨리 읽고 내용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속독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그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제 일이고요. 속도 훈련 첫 번째, 시점 이동 훈련. 눈의 근육을 풀어주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우리 눈의 근육을 풀어주고 빠른 속도로 글을 보아 나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훈련입니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눈을 움직여보세요. 글자를 읽는 시간이 빨라진다고 하네요. 속도 훈련 두 번째 방법은 시폭 확대 훈련. 묶어서 얼마만큼 많은 글자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폭 확대를 통해서 넓고 많은 양을 볼 수 있게끔 잡아주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고 많은 양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훈련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외양근의 운동 범위 내에서 시점 이동 훈련을 하는 것은 안과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폭 확대 훈련 자체도 이러한 망막이나 시신경에 큰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기에 이런 디지털 모니터 장비를 과도하게 시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속도 훈련을 하는 담당 PD.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속도 훈련을 한 후에 글자를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자, 넥스트 다음에 한 페이지. 다음. 자, 이제 3초 갈 거예요. 3초. 지금 아까보다는 속도가 어떻게 돼? 조금은 느리지. 소리에 맞춰 조금은 천천히 글자를 읽어보는데요. 이건 또 무슨 훈련인가요? 저희가 이제 명하게는 그냥 넥스트 훈련, 다음 단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100km 정도로 가다 속도를 줄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사물이 편안하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속도를 살짝 늦춰줌으로써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기자 생활을 했던 고수. 탄탄한 직장을 관두고 속도 교육을 하게 된 것은 책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는데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누가 가르침 없이 무턱대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욕심. 그러다 보니까 속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초창기 속도 교육은 단순히 책을 빨리 읽는 데에만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나아가 좀 더 진보된 교육 방법을 고민했던 고수. 그림 보지 말고 1번이 뭐였을까? 1번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곳인 줄 알고 왔다가 다양하게 집중력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기억력 교육도 하고 게임식으로 문제를 맞추는 그런 학습도 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속도 교육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 와서 전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떠한 글을 보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고수의 꿈, 진정한 스승의 마음 아닐까요?